어떤 직업에 계신 분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참 인간의 병을 고친다든지 뭐 요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의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사의 역할은 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분도 이 의대 교수 생활도 오래 하시고 임상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의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했더니 그분도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아서 좀 놀라시다가 당신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좋은 의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러시군요, 선생님. 그럼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왜냐하면 저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좋은 교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지냈거든요. 나는 좋은 교수가 될 생각도 없고 좋은 교수가 아니야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의사가 돼서 여쭤보니까 아니 환자한테 친절하고 환자를 잘 돌보는 사람이 좋은 의사지. 황 박사 지금 뭐야?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했어. 아까처럼 너 의사에 불만 있어 이렇게 질문하시.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환자한테 친절하고 환자한테 뭐 잘 되는데 환자 병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환자를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들면 그분 참 좋은 의사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인상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의사들한테 저는 그 인간이 지랄 맞고 이 성질 더러운 놈이라도 내한테 욕을 하더라도 내가 아픈 거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걸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절한 서비스 받으러 전 병원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많은 인간을 상담을 하고 또 인간의 문제를 봤을 때 남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인간일수록 지가 진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특히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걸 넘어서 나는 좋은 인간 안 바래. 지 할 걸 제대로 하는 인간이면 좋겠어. 제가 좋은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후자에 가까워요. 그렇죠. 기자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KBS에서 계시는 10년 동안에는 본인이 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본인이 편집국장까지도 하셨는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이 놀라운 부정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제대로 된 그렇죠. 기자가 뭐냐에 대한 생각이 고민이 없었다. 짧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자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의식이 있다고 또 뭐 제대로 된 기자가 될 일은 없겠죠. 자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쓰는 기사가 심리학자로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의식이 강하면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의식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역할을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대충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구분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자의식이 좀 약했다. 근데 김 기자께서 왜 본인이 처음 기자 생활을 하는 10년 동안은 자의식이 약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지금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까요? 저는 KBS 기자면 KBS 한국 방송,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이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확실한 거죠.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다 알아서 흘러가는 거죠. 맞아요. 다들 인정해줘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나는 기자 생활로서 잘하려고 제대로 된 기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딱 그걸 다 봐주니까. 근데 그 KBS에 있을 때는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좋은 언론사에 있는 기자 그렇죠. 이퀄 훌륭한 기자. 제대로 된 기자 그렇죠.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편했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편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상당히 예. 참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한때 공무원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지 못하고 뭐 어떻게 힘들게 일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처우를 잘 해주고 공무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선책을 제시할 때 제가 속으로 웃기네. 공무원이 일반 기업만큼 대우를 해주거나 일감력 80% 정도까지만 해주면 그때부터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잘나고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을 개대 취급을 하는 상황으로 넘어갈 텐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렇게 딱 바뀌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타이틀만 가지면 그 사람들이 대단히 그 역할을 잘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그 역할을 더욱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는 조직일수록 가장 부패하고 가장 잘못된 행동을 할 사람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이렇게 많습니다를 아주 뚜렷하게 언급을 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조직일수록 어쩌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조직일지 모른다.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경험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KBS에 있을 때는 본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기자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지내다가 있는지 없는지 또 뭐 이게 언론사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조직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진정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내가 내한테 기자로서 믿을 수 있는 기사를 써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고민은 점점점 사라지고 네. 이 직장이 가지는 힘이 더 커지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옮길 때는 이 직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직업이라는 그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끔 저를 맞습니다.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네요. 기자 생활 기왕 할 거면은 직장인이 아. 아니라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약간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마음이 바뀌려면 네. 본인이 KBS에서 거의 잘리듯이 나와야지만 그런 마음이 가질 가능성이 있지. KBS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가지고 뉴스타파를 가게 되는 경우라면 그런 생각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보고 잘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네. 잘린 게 아닌데. 안 잘렸어요? 네, 왜냐면은 오.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네네. 그때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아.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사장 맞아요. 그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임명한 사장을 이제 축출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내에서 좀 투쟁이라고 할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 노조하고 예. 뭐 저거 난리 났었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도 그런 일에 관여를 하게 됐고 그 노조 활동을 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은 그 중징계를 받았어요. 정직 그때 최종 징계가 정직 한 3개월이었던가.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정직 한 6개월이었고 이제 좀 낮아졌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버틸 수 그렇죠, 있어요. 버틸 수 있죠. KBS가 얼마나 좋은 회사. 그럼요. 한국 최고로 예, 좋은 회사. 그 정도 징계 받아서는 잘릴 수가 없어요. 없죠. 예, 맞아요. 교수보다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겸직 금지 발.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가지고 저를 해임을 시켜도 교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본인은 그런데 있기가 너무
쪽팔렸나요? 아니면 기분 더러워졌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더러워도 참을 수도 있고 참을 저는 수도 뭐 잘 있는데. 참거든요 그런 거. 아, 그러세요? 원래 예. 우리를 보고 잘 참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지금 한 10년 그때 이제 정확히 한 13년 정도 KBS에 있었는데 13년. 자 앞으로 KBS에 계속 있으면은 한 13년 정도 더 더 일을 있죠. 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는데 그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식으로 계속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관성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있고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잖아요. 저 부장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장들이 어떻게 살고 그렇죠. 있는지. 13년 후에 저 나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미래가 저거일까? 어차피 기자로 살 거면 그럼요. 조금 더 치열하게 살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요만큼 더. 야, 근데 저는 아직- 제 스스로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바로 참 급한 꿀을 덜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가졌던 그 마음하고 참 비슷하네요. 저도 교수 생활 10년이 넘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정년퇴임까지 가는 거는 내 인생이 진짜 고사당하는 거고 죽어가는 건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비슷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당장 사표를 내고 그만두면 한편으로 아니 교수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내가 아직도 그때 교생활 처음 10년을 지났으면 아직도 20년인가 25년이 남았는데 그거를 그만두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참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버텨보자라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15년 정도 남았는데 잘리는 상황이 됐을 때 한 5년만 더 있다가 내가 먼저 사표 내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라는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뀌려면은 저를 바뀔 수 있는 환경에 집어넣어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박약한 인간이라서. 아, 그럼요. 예, 그냥 게으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저도 정가병이 그 인간이 절 보고 3개월 중징계나 뭐 감봉 이랬으면 제가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이 대학 나 그만둔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 기회가 온 거죠. 그 기회가 왔네요. 저하고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저보다 운이 더 좋았네요. 기회가 와서 이번에 이제 회사를 다시 이제 뉴스타파도 그만두게 된 그렇죠, 것도 그렇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죠. 뉴스타파에 한 10년 있다 예. 보니까 본인이 치열하게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아니요, 그건 괜찮았어요. 괜찮고 괜찮았어요. 재밌었는데 네. 이게 사람의 욕심이 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럼 치열하게 기사를 예. 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기자로 본인은 소설가가 아까 예. 그냥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쓴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기사를 써도 황모 씨 같은 사람은 얘가 또 이런 소설을 썼네 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래나 맞아요. 저래나 어차피 소설처럼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소설가로서 나의 정체성을 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꾸셨다는 거네요. 굉장히 설득력 있으시네요. 어떻게 하면 저번에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장 비결도 보고 용한집에서 장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 내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PI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WPI 심리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I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